강의하다가 좀 조는 분들이 많거나 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죽인 다음에 머리가죽을 벗겨가지고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만큼 많이 죽였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머리가죽이 이렇게 많이 벗겼다는 얘기, 머리가죽이 잘 벗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만큼만 벗기는 게 아니라 요걸로 이렇게 잘라서 전체를 다 벗긴 다음에 인공 두개골을 뒤집어 씌우며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엄청 해맑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라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뉴럴링크. 21세기를 이끄는 거대한 연결. 뇌와 컴퓨터가 연결된다. 그래서 오늘 요 뉴럴링크라는 따끈따끈한 새 책, 이 책 안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교수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배우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했지만. 배우가 아니고 한양대학교의 임창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뇌공학을 연구하는 임창환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메디컬. 네. 네, 거기에 뇌공학. 이제는 뇌가 의술의 영역이 아닌 거야. 오! 공학의 영역인 거지. 오! 약간 뇌공학이라는 말 자체에도 되게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뇌를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치료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무언가 발전을 해서 뇌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뇌공학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사실 모든 뇌공학자들의 꿈은 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뇌를 만들어낸다. 와, 뇌를 만들어낸다. 오,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요? 전자두뇌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전자회로로 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아직은 뇌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네. 가장 간단한 구조물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뇌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물이 뭐냐면 해마라고 아시죠? 해마. 기억 네. 저장소 아닌가? 맞아요. 오! 이 정도는 기본인 거야, 이제는? 그런가요? 원래 우리가 보통 뇌라고 하면은 대뇌 피질, 네. 대뇌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뇌 피질은 6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 해마는 층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도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전자회로로 모방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저 앞에 띠지에 지금 붙어 있는 저분이 이제 임창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옷이 같아요. 네. 어요. 맞춰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켓만 벗으면은 진짜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책 일론 머스크의 허황된 꿈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는 불가능한 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뉴럴링크를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네. 그리고 과연 뉴럴링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뉴럴링크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뉴럴링크 하면 회사 이름이 떠오르시죠. 네. 사실은 회사 이름하고 약간 다릅니다. 회사 이름은 뉴럴에 L로 끝나고 L로 시작하니까 그거를 합쳐서 INK 이렇게 회사 이름이 있어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뉴럴링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회사를 떠올리시라고 이런 이름을 짓긴 했는데 같은 건 아니다. 뉴럴링크라고 하는 요 말을 한번 뜯어보면 뉴럴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 그렇죠. 뉴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런의 형용사형이죠. 네. 링크는 연결한다는 뜻이죠. 근데 보면 뭐하고 연결하는지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맞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 생각해 보면 신경세포, 우리의 뇌죠. 네. 뇌와 컴퓨터, 뇌와 기계, 그다음에 뇌와 AI, 나중에는 뇌와 뇌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뇌와 모든 것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링크 뒤에 목적어를 안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뇌랑 연결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만약에 머릿속에 항상님 바보라고 생각하면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을 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 이제 연결돼서. 큰일 났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뉴럴링크가 뭔지 들어봤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왜 뇌공학 기업인 뉴럴링크를 설립했나? 그죠? 자동차 만들고 안 우주선 만들고 아니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걸 만드는 데가
갑자기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뇌공학의 붐을 일으켰단 말이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일론 머스크는 왜 뇌공학 기업인 뉴럴링크를 설립을 했을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 본인이 밝히기로는 언젠가는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똑똑해져야 인공지능하고 맞서 싸울 수가 있을 테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을 연결해서 네. 인간의 지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대뇌 피질이 6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하나의 7번째 층을 더 만들겠다. 그 7번째 층이 바로 인공지능 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약간 관심을 끌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MSG인가? 그래서 일단 처음 이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뉴럴링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뇌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그쵸. 기술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뉴럴링크를 작년 5월 달에 FDA에서 임상 허가를 받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사람 뇌에다가 삽입을 하는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모집하는 환자군이 지금 3종류의 그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일단 환자들이죠? 첫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 두 번째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감각 마비. 그렇게 시각, 시각, 청각, 그다음에 감각, 운동. 이 운동.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새로운 눈과 귀와 팔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끌어야 되고 하니까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AI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새로운 팔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기술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죠. 좀 그런 이제 측면부터 먼저 얘기를 했다. 근데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은 스킵을 하면서 읽으려고 이제 주분 중요한 부분을 좀 보려고 했는데 네. 다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1장이었어요.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내용이 1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수님의 그 경험담인데 네. 연구이자 방금 말씀해주신 환자를 돌보는 얘기가 나와요.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분인데 따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대요. 어머니가 루게릭병이어서 이제 말도 못 하시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아프면은 뭔가 어머니가 내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런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 홈페이지인가요? 네. 네, 거기에서 보고 교수님한테 연락을 한 거지. 그래서 약간의 대화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당시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까지 뇌파로 약간 식물인간하고 비슷한 상태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 뇌파로 대화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없어서 저희가 이 실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많이 망설였고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따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어디 한번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시험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따님의 어머님께서 좀 이게 대화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도 결과가 잘 안 나왔었는데 그분한테 했을 때는 되게 잘 나왔어요. 책에 보면은 뭐 인지하는 데 나오는 뇌파 알아들으실 때마다 나오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지. 뇌파로. 그럼 약간 뇌파로 yes, no 약간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그 약간 그런 맞아요. 네. 뇌파로 예스 노 하는 거예요. 뭐 왼팔을 드는 상상을 해보세요. 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원래 모든 근육은 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뇌가 신호를 보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호는 간다는 거죠. 몸이 설사 안 움직이더라도 그런 거를 찾아내신 거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여기도 대학원생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다 설치를 하고 막 컴퓨터로 분석을 하셔. 거기서도 여기에 묘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대학원생이 하는 일들이 지금 다 공감을 하시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대학원생은 이 책에 보면 되게 뛰어난 학생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셨는지 이 대학원생이 교수 됐습니다. 역시 아니 왜냐면은 진짜 여기서 막 대학원생이 다 하셔. 이 책에
교수님이신가요 지금? 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교수로 있습니다. 역시 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하려고 이 뉴럴링크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딱 첫 장부터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럴링크라고 하면은 약간 사이버펑크한 약간 그런 세계를 꿈꾸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막 사이버펑크 이런 거 생각하다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뉴럴링크가 2016년 여름에 설립이 됐고요. 2017년 2월 말에 뉴럴링크 설립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2년 반 정도 동안 홈페이지도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기사가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 8월쯤에 언론 대상으로 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요. 당시에 마치 애플에서 신제품 아이폰 이렇게 막 처음 이렇게 나올 때 하듯이. 이렇게 그거 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혼자 무대 위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네. 저걸 이제 탁 띄워놓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죠. 저게 지금 뭔가요? 뭐냐면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은 실제 뇌는 아니고 뇌의 어떤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뇌에다가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약간 생각했어요. 약간 재봉틀 느낌이네. 재봉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그런 네. 실에다가 네. 중간중간에 전기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전극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전극을 코팅을 했어요. 아.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머리 표면을 따라가지고 박음질하듯이 박아놓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그 부위에서 나오는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서 네.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컴퓨터에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다 정기적인 신호들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그대로 신호를 받는데 마치 별이 빛을 내면은 그 별빛을 받아서 우리가 관측하듯이 그렇게 관측을 한다는 거죠. 오른쪽이 기계인가요? 오른쪽 아래가? 저게 바느질 기계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로봇은 뉴럴링크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캐나다에 있는 로봇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네. 저게 아래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위에서 이 뇌를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서 혈관 위에다가 바느질을 하면 안 되니까 네. 혈관을 피해서 아주 정밀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지금 현재 진짜로 사람한테 뭔가 실험을 한 적이 있나요? 아직은 사람한테는 안 했고요. 네. 2019년에는 먼저 이제 쥐 대상으로 했고요. 그렇죠. 2020년에는 돼지 대상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쥐. 2021년에는 원숭이 대상.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을 한 다음에 FDA에 이제 사람 대상으로 하겠다, 허가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허가를 받고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사람에게 이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건 뭔가요? 2019년 당시에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컴퓨터로 보낼 때 유선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표면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고요. 그런 다음에 USB 3.0 포트 있죠. 그거를 끄집어낸 다음에 바깥에서 진짜로? USB를 꽂아가지고 그래서 전송을 했거든요. 유선으로. 이거 약간 인간이 컴퓨터가 된 느낌인데. 약간 진짜로 선을 저기다 꽂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버전은 USB 3.0 포트가 나와 있었고요. 네. 그걸 이제 꽂아서 유선으로 하다가 2020년에는 그거를 무선으로 바꾼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그림을 보시면 저게 수술 과정인데요. 네. 일단은 두피를 저렇게 동그랗게 잘라낸 다음에 두피를 이렇게 열고 네. 그러면 두개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두개골을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그런 다음에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아까 그 바느질 로봇이 바느질을 하는 거죠. 네. 실을 이렇게 뇌에다가 받고 그럼 그 실하고 저기 있는 저 동그랗게 생긴 게 저게 링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링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오. 그런 다음에 저 링크를요 아까 동그랗게 구멍을 뚫은 두개골 자리에다가 저거를 쏙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제껴놨던 요 두피를 다시 덮어서 꼬매주는 거죠. 그럼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수술을 할 때는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사람은 이제 머리카락이 또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머리 속에 저게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바깥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이 자체는 또 사이버펑크야.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오류가 나거나 무슨 기기나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날 그게 있잖아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저건 배터리가 뭐 되나요? 뭐 맞아.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무선으로 충전해요. 무선 충전. 그렇지. 무선 충전이 그렇지. 와. 무선으로 충전하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측정하는 신호가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이제 노트북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진짜 데뷔할 게 엄청 많겠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일론 머스크가 저 모든 수술 과정을 1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저 수술하는데 전신 마취가 필요 없어요. 부분 마취? 네, 왜냐면 근데 난 보고 싶지 않아. 근데 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뇌에는 이 통증을 느끼는 통각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뇌 수술을 할 때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많이 해요. 피부 쪽만 마취를 하고요, 부분 마취만 하고. 네. 사실 이게 두피를 이렇게 제껴주는 것도 뜯어주는 것도 이게 네. 사실은 요 두피가 성긴 조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은 네, 흔들려요. 움직이잖아요. 네, 딱 안 흔들려요. 붙어있잖아요. 다른 맞아요, 피부하고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얘가 되게 잘 뜯어져요. 이렇게 두두두. 피도 잘 안 나고 이렇게 잘 뜯어지기 때문에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 수술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요. 라식 수술에 비유를 했어요. 입원할 필요도 없고 2시에 예약 잡아놓으면 2시까지 가서 3시면 수술 끝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집에 가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사실 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좋아요. 그 뉴럴링크에서 처음부터 좀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공동 설립을 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일론 머스크하고 뜻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2021년에 따로 독립을 해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요.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네. 그 회사에서 하는 방식은 뉴럴링크하고 약간 다른데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하다가 넣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하셨잖아요. 되잖아요. 네. 그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한술 더 뜨는데. 구멍을 아직 어떡해. 제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구멍을 지퍼였나? 예, 여기 구멍을요.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게 뭐 그런 개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뉴럴링크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박음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이 바느질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하려는 방식은 넣었다가 나중에 신제품이 나오면 교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쵸. 모든 업그레이드 제품은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 네, 이게 호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회사고요. 네. 싱크론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뉴럴링크에 가려져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뉴럴링크보다 2년 일찍 FDA의 임상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우와. 이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죠? 이게 약간 방식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뉴럴링크는 두개골을 그래도 열어야 돼요. 두개골을 그렇죠. 열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얘는 두개골을 열지 않고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든 회사고요. 그럼 뭔가 전기적 신호가 두개골을 바깥으로 바로 나온다. 두개골 바깥으로 나오긴 하는데 두개골이 전기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네. 많은 신호들이 여기서 감쇄가 일어나요. 그렇겠죠. 예, 사라지고 바깥에서 나오는 신호는 사실 크기도 약하고 그다음에 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다른 신호들하고 섞이고 네. 그래서 좀 정확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뇌 바로 위에서 측정을 하면서 수술을 좀 최소로 만드는 방법을 뭘 사용했냐면요. 혈관에다가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전극을 밀어 넣는 거예요. 뇌까지. 자, 오. 네, 이게 뭐냐면 스텐트 로드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밑에 동영상 나오고 있는데 저게 스텐트라고 해서 이미 시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 막 콜레스테롤 지방 끼면 스텐트 이렇게 맞아요, 넣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뇌에도 하고 심장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저 스텐트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저게 그물망이 지탱을 해주거든요. 아. 좁아지는 걸 막아주는 거. 근데 저거를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뇌까지 밀어 올리는 게 가능해요. 아. 저렇게 밀어 올린 다음에 저 스텐트가 보통의 스텐트하고 달리 저기에 전극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네.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와, 그러면은 진짜 두개골을 안 열어도 되고 스텐트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거니까 기술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물론 100%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안전하죠. 우리가 뇌를 이렇게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죠. 잠시 다녀오시죠. 잠시만요. 너무 놀라셨나 봐요. 네, 사례가 걸려가지고. 또 이거는 너무 가능할 것 같은. 가능하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FDA에서 임상 허가를 받았죠. 오,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삽입을 하고 생각만으로 인터넷 서핑하고 하는 거가 이제 동영상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고요. 네, 저거는 프랑스 회사고요. 네. 프랑스의 클리나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저 회사에서는 인공 두개골을 만들었어요. 아예 두개골을 다 빼고 인공 두개골. 저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식은 아까 전에 보셨던 뉴럴링크의 링크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거 있죠. 저거의 두께가 사람의 두개골 두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개골을 저거하고 똑같이 잘라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저 인공 두개골을 박아 넣는 거예요. 아랫면을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네, 있죠. 네. 저거 하나하나가 전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전극이에요. 저 회사가 본사가 프랑스에 있는 그레노블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레노블에 2016년에 가서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레노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그 그레노블에 있는 저 회사 연구소장이 그 강의를 들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사를 했죠. 근데 당시만 해도 저게 이제 많이 알려지기 전인데 당시에 그 연구소장님이 저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때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네. 이거를 한 곳에만 집어넣으면 그러면 요 아랫부분의 뇌 활동밖에 못 읽으니까 이분은 나중에 두개골에 여기저기 구멍을 뻥뻥뻥뻥 다 뚫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개 집어넣으면 뇌 전체의 활동을 읽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미 2개를 이렇게 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는 막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두개골 모양으로 아예 전극을 그냥 두개골을 그냥 그대로 빼서 그대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수술적으로 저도 알아봤는데요. 혈관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요. 수술의 기법 문제지. 여기 두피 자체가 성긴 조직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벗기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잘라서 전체를 다 벗긴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골을 이렇게 잘라서 3D 프린터로 똑같은 두개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공 두개골을 뒤집어 씌우며 와.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두개골도 사실은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뼈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팔, 다리 이렇게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면은 금속 뼈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금속 두개골에 거기에 뇌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 전극들을 막 삽입을 한 다음에 네. 대체를 하는 거죠. 뭔가 뇌 하면은 이런 뉴럴링크라든지 머리에다가 심는다. 뭔가를 투입한다. 막 이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침습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말고 비침습형 같은 것들도 조금 있나요? 뭐 그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뇌파라고 그쵸.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바깥에서도 뇌파를 측정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밀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두개골을 통과해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크기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다른 신호들이 많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믹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감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응용 분야에 뇌파를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고무 튜브 같은 거 쓰잖아. 막 선 연결돼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어. 와 달려있는 근데 그런 거는 막 뭔가 꽂는 게 아니잖아, 머리에. 그냥 쓰는 거잖아. 그런 거는 뇌파 측정하는 거죠. 그게 뇌파 측정하는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이건 또 뭔가요? 보통 뭐 생각만으로 드론을 날린다 뭐 이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이거는 뭐 생각만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런 걸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네. 뇌에서 저 사람의 집중도 같은 것들을 읽어서 이 사람이 집중을 많이 하면은 드론이 떠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드론이 밑으로 내려가고 뭐 요 정도. 그러니까 1차원 제어 정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네. 내가 집중을 하면은 뭔가 이걸 띄울 수 있어. 막 염력 맞아요. 같은. 올라가라 약간 그런 느낌. 저거는 뭐 머리에 막 뭐를 꽂고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저게 뒤집어 쓰고 있는 비침습병이죠. 거죠. 맞아요. 저게 헤드셋, 우리가 보통 헤드셋이라고 부르고요. 뉴로 피드백은 뇌의 상태를 읽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중력이나 아니면 심신 안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냐 네. 이런 것들 읽어가지고 뭐 시각이나 청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좀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드리면 캐나다에 있는 인터렉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뮤즈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머리띠 형태로 된 저기 있는 저런 장비인데 저거는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면요. 네. 디폴트가 빗소리인데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소리가 스마트폰에서 나요. 근데 네네.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빗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내가 막 마음이 막 복잡해. 그러면 비가 막 점점 거세지다가 천둥 번개가 쳐요. 진짜? 우와! 그래서 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저걸 사용을 하면서 새 소리가 나도록 마음을 유지를 시키는 거죠. 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북미 쪽에 명상 좀 붐이 일어가지고 그쵸. 명상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많이 팔렸죠. 오, 저 오른쪽 건 LG네요? 지지지. 예. 자는 거. 맞아요. 잘 때 나는 소리. 오. 저거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뇌파를 측정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얕은 잠인지 깊은 잠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좀 더 깊은 잠으로 갈 수 있게 소리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저것도 일종의 뉴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유튜브 뒤져보면 막
잠이 잘 오는 뇌파 소리. 뭐 잠이 잘 오는 음악 뭐 맞아요. 그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거 그거를 있죠. 그냥 이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깊은 잠이냐 얕은 잠이냐 이거를 뇌파를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네. 더 깊은 잠으로 갈 수 있게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도 만들었어요. 비슷한 제품 만들었고 국내외에서 여러 전자회사들에서 상당히 이런 뇌파 측정하는 웨어러블 장치들에 관심이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썼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쵸.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됐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